제가 했던 회사는 2013년 2월에 첫 서비스를 런칭했고요. 법인 설립,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6개월 만에 첫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17개에 한 120명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저희는 형태상은 부동산 임대 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유기업이라고 하는 에어비앤비와 우버 같이 서울시에서 공유경제, 집을 나눠 쓰기 때문에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공유기업을 인증받았습니다. 저희는 투자를 3번 정도 유치했었고요. 뭐 지금은 제가 회사를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도 뭐 이 회사도 이제 엑시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발표가 안 됐지만 저희 회사는 가장 큰 특징은 취미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 살 수 있도록 오프라인 즉 장소를 제공하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매칭을 해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전까지는 집을 구할 때 싼데 혹은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의 취미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실제 그 활동들을 집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들 제공하는 주거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는 회사고요.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9호점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집이다. 그럼 집안에 홈시어터가 있습니다. 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럼 집안에 드론 커피기가 있고 카페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공간에서 주는 만족감과 실제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주거의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형태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뭐 저희 문제인식은 뭐 여러분들도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워낙 비싸요.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거리가 여러 가지인데 등록금과 주거 문제는 본인 스스로 학생의 본분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등록금은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금 받잖아요. 근데 주거비는 뭐 공부 잘 산다고 해서 주거 장학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실제 이 사진은 시촌 앞에 고시원의 사진인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여기에 살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500에 35만 원 내고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500만 원에 35만 원 내고 살고 있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거냐? 뭐 북경, 뭐 상해, 도쿄 더 심하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도시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더니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대학생 주거비 기준을 제시하고 동시에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켜줘야겠다. 이것을 주거 문화라는 것들로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우주가 나왔습니다. 우주는 지구 집주 해서 우주고요. 그래서 또 집에 관련된 것 한다는 의미입니다. 쉐어하우스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게스트하우스 혹은 하숙집인데 하숙집 어머니가 안 계신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용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엌, 화장실, 뭐 거실 이런 걸 공유하고 각자의 방이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뭐 미국 드라마 프렌즈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임대인에게 자산을 위탁을 받고 대신에 그들에게 안정적인 월세와 자산 관리 서비스, 시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신에 저희는 임차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같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증금 평균적으로 90만 원에 45만 원, 그러니까 유럽식이죠. 2달치 월세를 디파짓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에 저희는 빌트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구와 어떤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오로지 임대료만 받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재작년 저희가 처음 제가 회사를 만들었을 때 매출이 1억, 작년에 8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더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한 800% 정도 성장한 회사입니다. 저희 집을 간단하게 좀 집별로 좀 재밌으니까 설명해드리면 저희는 집마다 좀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제가 처음으로 구했던 집인데 보통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브랜드적인 느낌은 진짜 좀 뭔가 좋은 일 하긴 하는데 상품이 구릴 것 같아. 사고 싶지 않아. 뭔가 질이 떨어져. 이거 사면 뭔가 마이너 같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워팰리스 사는 애도 우리 집 와서 살고 싶다고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1호점을 구하다 보니까 한 3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내가 지방에서 올라왔다 생각하면 왜 내가 서울 변두리에 살아야 되느냐. 서울 한복판, 4대문 안에 살아야겠다. 무조건 4대문 안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한 번쯤 꿈꾸는 한옥을 리모델링 해야겠다. 그래서 한옥. 세 번째는 우리 집 앞에 문을 열고 나가면 집 앞에 맛있는 레스토랑과 커피숍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삼청동과 인사동 사이. 이 3가지 조건으로 1호점을 런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집을 찾는데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제가 만약에 우주
어떤 우주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저희 1호점이 의정부의 다세주택 3층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제가 이 집을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겠죠. 그 마케팅이나 브랜딩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어렵게 구했고 보시다시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저희는 공동 창업자들이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이랑 저는 창업을 했는데 대학생 3명 다 경영학과 출신이었고 저도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전혀 문외한 애였기 때문에 외부의 건축가를 이제 호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모든 공사를 다 했습니다. 왜냐면 해봐야 하니까, 해봐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집을 만드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만들고 나니까 한 12월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 이제 학기가 시작할 때는 2월, 3월이잖아요. 집을 구하는 시기가. 그래서 한 2달 정도 남길래 아 우리가 같이 살아봐야겠다. 쉐어하우스를 경험해봐야 남들한테 잘 팔 수 있다. 그래서 합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을 하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창업 초기의 시간의 밀도를 가장 높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합숙은 최적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이제 다시 자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제가 고용주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24시간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그렇게 일을 했던 그 시기가 실제 이 회사의 거의 80%를 다 그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합숙을 저희가 지향 권해드립니다. 혼숙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 집을 만들었고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집은 보증금 70만 원에 35만 원을 내면 이 집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500에 35를 내고 그 집에 살 거냐 70에 35를 내고 이 집에 살 거냐 실제 월세 차이는 별로 없지만 사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점은 그럽니다. 저희는 벤처이기 때문에 제가 공급가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원가를. 그렇다면 원가를 시장 가격에서 소싱해와야 되는데 바잉 파워가 없으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절대적 가격을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무형적 가치 포함해서 가치를 더 높여주는 방식,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런칭했고 이 집은 뭐 버려진 아파트, 남산 시민 아파트인데 여드름 브레이크에 나왔던 무한도전 아파트예요. 이런 것도 저희가 리모델링 했고 이 집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환상적인 집입니다. 국내 유일 이제 남녀 혼숙이 가능한 남자 4명의 여자 4명의 남자 2명이 살아요. 네, 환상적이죠. 네. 그래서 이 집도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공용 공간들이 잘 꾸며져 있어야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만 쉐어하우스에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사람은 애초부터 이 주거 문화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전부터 쉐어하우스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 한 2만 명 정도가 쉐어하우스에 생활하고 있어요. 업체는 한 1000개 정도가 넘고 이미 어떤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뭐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도입이 안 돼 있던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집도 있고 이 집도 뭐 꾸며져 있고 뭐 이 집은 홍대 앞에 KTX 상상마당이 있는 집인데 이 집은 주거 지역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클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최적의 조건. 잠자다가 클럽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집은 여대생 6명이 살아요. 이렇게 살고 있고 남자 여자 같이 사는 집.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집이라 이 집은 땡처리 항공이라는 여행사랑 MOU를 체결해서 이 집에서 잘 사는 사람 1년에 한 명 뽑아서 해외여행을 무상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이 집은 작년 여름에 보라카이를 한 명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회사의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액티비티를 하는 겁니다. 이 집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인데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나 요리를 잘 먹는 사람을 맺습니다. 그럴 때 중요할까? 그래서 이제 부엌이나 이런 키친 플레이스나 먹는 데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고요. 뭐 이제 아파트로 넘어와서 이렇게 뭐 아파트 산다거나 이 집은 저희가 가진 집 중에 가장 비싼 집이에요. 매매가가 한 16억 정도 되는 70평이 넘는 고급 아파트인데 집안에서 이제 바로 한강에 스카이라인이니까 여의도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집입니다. 이 집은 아까 제가 1호점이 70에 35라고 했잖아요. 이 집은 한 방에 60만 원짜리 있어요. 1인당.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죠. 근데 실제 이 집이 제공하고 있는 가치와 이 지역, 마포라는 지역에서 주는 어떤 그 시장 가격보다는 20% 정도 싼 가격에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뭐 이런 카페 형식도 있고,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대기업들이 사회공헌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UBS라고 하는 스위스계 글로벌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에 사회공헌 자금을 가져와서
금융권 취업을 하는 친구들을 UBS에다가 이제 그 UBS의 대표님 이하 임직원들과의 1대1 멘토링을 붙여주고 이 집에 살면서 금융 자격증을 따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주거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어떤 다른 어떤 목적성, 그러니까 뭐 자아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진로를 선택하거나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었던 좀 케이스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여자들의 집이나 아니면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 집.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집밥 말씀하셨는데 집밥이랑 비슷한 컨셉인 거예요.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집밥은 오프라인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였고 저희는 어떤 오프라인의 공간이 있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우주 캡틴 제도라고 해서 부녀회장 같은 사람들이 각 하우스마다 있어요. 저희가 직접 이제 매니저들이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묶어내는 제도가 있고 1년에 2번 정도 저희는 하우스들이 16, 17개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서 같이 어떤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게 아마 제가 사업을 하는 1년 반 동안 가장 큰 성과인데 저 우주 MT를 통해서 제가 5커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주가 나가도 커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보셨지만 국내 처음으로 남자 여자 같이 사는 집을 3개나 만드는 걸 보셔서는 저는 굉장히 음과 양의 조화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기업의 이제 대표자의 어떤 가치 철학이 이제 담겨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잘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 쉐어하우스 시장이 저희가 처음 런칭할 때는 저 말고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은 브랜드가 한 100개 정도 생겼어요. 경쟁자가 굉장히 난립하는 상황인데 대부분이 어떤 정식 등록 업체가 아니고 어떤 수수료를 받고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이런 거를 막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경험제를 팔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주거를 선택할 때 어디 살지? 했을 때 기숙사, 뭐 원룸, 오피스텔, 뭐 쉐어하우스 중에 우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희 회사를 선택할 때 위치, 가격, 시설 이런 걸 평가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됐어. 대학생 됐으면 나 뭐 해야 되지? 어학연수, 뭐 해외여행, 인턴십, 뭐 CC 뭐 그 중에서 우주에서 6개월 동안 외국인이랑 살아보기, 우주에서 6개월 동안 남자랑 살아보기, 뭐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저는 더 이상 그 임대 시장의 게임에 있는 게 아니라 경험제 시장의 게임에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페이먼트를 할 때 주거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경험을 사는 것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점은 그런 쪽으로 저희 시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를 바라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사는 모습들도 있고 같이 짜파구리 한창 유행할 때 짜파구리 해 먹었던 사진도 있고 저희가 외국인들도 살기 때문에 저렇게 외국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매일 밤 파티를 하기도 하고 우주인의 밤 행사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창업했던 실제 사진인데요. 저게 1호점의 사진이에요. 뒤 밑에 있는 친구들이 제 공동 창업자들입니다. 저는 보청기도 대학생들이랑 했고 이것도 대학생들이랑 했고 다음 사업도 대학생들이랑 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랑 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 창업 초기에 제 짧은 경험으로서는 창업 초기에는 같이 몸으로 검증해주는 몸빵 띄워주는 친구가 최고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업 초기에 너무 머리만 많이 쓰다가 실제 검증하는 작업들을 놓쳐버리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몸으로 띄워주는 친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저 친구들을 했고 특히 우주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의 수혜자가 바로 저들 대학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대상자인 고객들이 제 팀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 소비자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 친구들이랑 같이 했고 실제 이 많은 소비자들이 저희 회사를 바라볼 때 저거 내 친구가 한대야 혹은 대학생들이 한대야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상업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저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경험이나 이제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 떨어졌다 뿐이지 실제 역량이나 어떤 역량 부분은 충분히 더 오히려 일반적인 회사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창업 초기에 거의 며칠씩 밤을 새면서 이렇게 이 친구들이랑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템은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쉐어하우스를 하기 전에 사실 아이템이 뭐였냐면 옥탑방이었어요. 옥탑방 아이템으로 이 친구들 모아가지고 막 하다가 한 달 반을 돌렸는데 같이
공적으로 옥탑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옥탑방의 98%가 불법 건축물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 리걸 리스크를 체크를 안 해서 한 달 반을 날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아이템으로 모였으면 팀이 깨져야 정상인데 저희는 아이템으로 모인 게 아니라 야 형이랑 뭐 같이 해보자 해서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옥상에 있던 걸 지상으로 내리고 한 명 살던 걸 여러 명으로 쪼개니까 쉐어하우스라는 게 있었고 해외 시장을 봤더니 이미 시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일본을 무작정 3일 동안 필드 트립을 가서 다 만나고 와서 된다는 확신이 있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템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이게 얼마나 팀원들이 이제 좋은 팀원들, 신뢰관계가 있는 팀원들이 있어서 시장에 빨리 내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빨리 검증을 받고 아이템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훨씬 더 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스타일이. 어쨌든 뭐 아까 발표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있어서 좋은 팀원, 좋은 동료들을 많이 모으시고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이템이 같아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